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3월, 6월 강의 첫 시작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아마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 그죠? 그거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동작 교육을 이제 진행하는 날이니까요. 그때 수업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진행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체계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강의 계획서를 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3월, 6월 이렇게 해서 이제 누리과정반 이런 이제 과목 이제 그 강좌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강의 계획서는 3, 4월 두 달간 우리가 진행할 강의 어떤 스케줄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담아놓은 그런 자료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 2월 개론 강의 마치고 지금 이제 3월 이제 누리과정반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서 1, 2월 과정을 끝내고 지금 3월 누리과정반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2월 강의를 지금 병행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같이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그룹이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고 이제 3, 6월 과정을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1, 2월 과정에 대한 복습이 너무 중요하겠죠. 계속 반복해서 안고 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아직 1, 2월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거나 이제 해야 할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빨리 끝내고 3, 4월 강의로 들어가야 돼요. 병행을 같이 할 수도 있죠. 뭐 월화수는 1, 2월 과목을 하고 그 뒤에 또 일주일을 반으로 나눠서 뒷부분은 3, 6월 진행되는 본 강의를 따라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1, 2월 강의를 얼른 3월 한 달에 끝내고 4월부터 3월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더 우리 보통 인강으로 지금 수강하는 선생님들이 병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 2월 달 동안 다룬 강의들은 지금 논술반의 기초가 되는 내용인 것과 함께 이 3, 6월 과정에 기반이 되는, 특히 발달 심리라든지 뭐 사상 이런 것들은 또 놀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체적인 그 개론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또 이 3, 6월 과정을 잘 선생님들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과목을 병행하지 마시고 데드라인을 정하셔서 3월 말까지는 내가 1, 2월 강의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도가 미뤄졌기 때문에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붙여야 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과목씩 진행을 했는데 지금 1, 2월 강의까지 소화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3일에 일주일 분량은 끝내는 스케줄을 잡아서 좀 추진력 있게 착착착 끌고 나가셔야지 4월 초 혹은 3월 말부터는 지금 우리 하는 이 3월 강의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3, 4월 동안 진행한 이 강의를 지금 늦게 시작한 선생님들은 4월 한 달에 또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5월이 되면 본 강의랑 스케줄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두 그룹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시작해도 높은 점수로 합격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카페에 합격 수기 올려준 선생님들 글을 보면 두 번 재수 경험으로 합격한 선생님들도 있고, 또 여러 번 공부를 해서 합격한 선생님들의 사례도 있고, 또 3월부터 또는 5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합격한 선생님들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어떤 배경 지식, 역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단기간에 공부한 선생님들의 그 수기를 읽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주 치밀한 계획과, 어찌되건 늦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몰입도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탄탄한 계획과 몰입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3월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조금 속도 차이가 났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3, 6월 OT 하지만 1, 2월 개론 부분을 좀 소화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3, 6월은 총 16주예요. 선생님들 16주. 16주 동안 이제 신의사 예자 5개의 교과와 그 영역으로 우리가 신의사 예자를 나누는 거지, 그 하위 내용을 보면 각각의 교과들이 뭐 예술 경험 영역 안에도 음악 교과랑 미술 교과가 들어가 있고, 자연 탐구 영역 아래도 수학 교과와 과학 교과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교과 내용학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누리과정 이 영역 지금 3, 6월에 진행하는 것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비율도 상당히 80% 정도의 그런 출제 비율이 있는 또 영역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3월, 4월 두 달 동안은 신의사 요 3개 그 영역을 지금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8회에 매주 토요일, 직강 기준이죠. 직강 기준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신의사 영역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9시 반에 수업이 시작해서 6시 정도까지 이제
날 계획이고요.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도 요 일정 같이 참여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지금 수강하고 계시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이 토요일에 찍을 이 영상이 다음 주 월요일 18시 이전에 업로드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1시면 1시, 뭐 11시면 11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면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좀 수월하실 텐데, 그죠? 학원에서 이 영상을 변환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18시라는 그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뭐 미리 올라오는 걸 가늠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떨 때는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화요일을 매주 첫 그 공부 시작, 그 새로운 공부 시작하는 날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강원 선생님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의사 영역 진행될 때마다 기출문제를 함께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누리과정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그 3주간의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의 기출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얘는 우리 직강, 라이브반, 인강반 모두 다 동일하게 수요일 18시에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께 그것이 영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각각 제공되는 시기가 3번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아래에 주차별 강의 일정을 담아놓은 거 보시면 그거부터 봐야 조금 내용이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1, 2, 3주차 동안 우리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진행을 해요. 그 한 영역이 끝나고 나면 기출 해설이 있죠. 3월 23일 수요일에 선생님들께 영상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은 2주간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4주차, 5주차죠. 그렇고 여기 끝나고 나면 4월 6일에 이제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기출 해설 강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6, 7, 8주차 이 3주에 또 걸쳐서 사회관계 영역을 진행을 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한 해설 영상을 이렇게 제공해 드린다라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1, 2, 3주차 이렇게 이 3주간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다룬다고 해서 그 옆에 보면 세부 교과목은 없고 그냥 1, 2, 3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신체운동 건강 영역 하면요, 동작교육과 건강교육과 안전교육 3개의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동작교육은 체육이죠, 체육. 그리고 건강안전이 이제 아주 그 중요성이, 그죠, 날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꼭 시험 문제를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 동량을 보면, 출제되는 시험 동량을 보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유아 동작교육 부분에서는 꼭 5점이, 그죠,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건강과 안전 부분도 기본 5점. 한 문제죠. 한 문제. 대문항 한 문제 5점은 꼭 나오고, 거기에 이제 더 덧붙어서 이렇게 한 2점, 3점씩 더 추가가 되면서 거의 지금 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한 13점, 15점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다고 했지만 의사소통에 가면 더 중요해요. 의사소통은 세 문제씩이 이제 꼬박꼬박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대문항 세 문제가 점수로 따지면 한 문제가 5점이니까, 그죠? 총 15점 이상이 지금 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간 4주차, 5주차의 의사소통 영역을 진행을 하는데, 이 안에는 유아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 능력 어떻게 증가되는지, 어떻게 향상되는지, 언어 발달, 그리고 유아 언어 교육, 그리고 아동 문학, 유아 문학 교육까지가 지금 이 의사소통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2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또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사회관계 영역도 점점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두 문항 한 10점 정도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유아 사회교육, 그리고 이제 덧붙어서 우리가 범교육과정이라 해서 장학자료라고 선생님들 많이 말씀들 하시죠. 교육부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이런 자료들을,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협동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관계 안에서 같이 다뤄진다는 거. 그래서 전체 8주 동안 우리가 크게 보면 3개의 영역을, 또 아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교과목들을 지금 다루게 되는 게 되네요. 그죠? 역시 그 신체운동 건강 영역 부분에서 우리 지금 오늘 동작교육 진행한다 그랬죠? 그리고 2주차, 3주차에 이제 건강과 안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건강안전 부분도 장학자료와
교육부에서 개발한 매뉴얼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법규도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자료가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기본적인 법규 그리고 장학 자료, 매뉴얼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연결을 해서 제가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더 찾아봐야 하냐 이런 불안은 일단 먼저 드리는 것을 다 소화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본 자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건강안전 길라잡이를 올해는 고민이에요. 이걸 전체를 그냥 다 보자고 우리 그냥 한 권을 다 선생님들 제본을 하셔가지고 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강의 자료로 다 나눠드리기는 사실 조금 두껍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추출을 하는데 추출한 걸 중심으로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본 자료, 교육부에서 개발한 그 본 자료를 모두 다 공부를 하십사 하고 좀 안내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을 강의에서 다뤄드리고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할 자료들을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 기본 내용을 숙지한 후에 이제 그 내용 다른 자료들을 좀 더 이렇게 추가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다루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임용시험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막 범위를 넓히시기보다는 먼저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는 그런 또 좀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주차별 강의 일정을 먼저 봤는데 거기 위에 지금 3번에 보면 개정 누리과정 해설 강의 총 7차시 영상이 지금 제공이 된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 직강 선생님들, 라이브반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 오늘 다 이게 제공이 됐을 거예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지금 이 영상 듣는 월요일이면 아마 강의가 다 지금 7개가 동시에 제공이 됐을 텐데 이미 1, 2월에 수강한 선생님들 연간 패키지로 지금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1, 2월에 이걸 이미 소화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제공되진 않고 지금 아마 다 본인들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 6월 강의를 새롭게 들어온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누리과정 해설 영상이 제공이 될 거예요. 요 7개의 차시도 선생님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3월 둘째 주까지는 그죠 다 이렇게 소화를 한다거나 뭐 셋째 주까지는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요 강의를 들으시고 해설서, 놀이, 실행 자료, 이해 자료 어떤 것을 중점으로 외워야 하고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상과 함께 자료가 9개가 올라갔을 텐데 그 9개 자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계획 세우셔서 그 9개 자료 중에 아마 이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하는 그 계획표도 예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주짜리를 하시든 1주짜리를 하시든 선택하셔서 매일 반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요. 좋아요. 그거 이제 선생님들 영상 참고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강의 준비물을 보면 우리 교재 유아교육과정 상 그죠? 지금 아마 준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정 누리과정 이 현장 지원 자료라고 하는 것들 요거 지금 대부분 준비가 되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준비 안 된 선생님들은 그 아이누리 사이트에 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제본하는 방법도 있고 표준넷이라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선생님 표준넷 검색하시면 이걸 판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 현장 지원 자료 3가지 준비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고 내용 내 걸로 암기해야 합니다. 그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주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그와 관련된 기본 이게 확인학습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1주차 요거 우리 동작교육 진행하고 나면 2주차에 이 동작교육과 관련된 1주차에 진행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와 답이 올라갈 텐데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학원에 나오셔서 9시에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이 30분간 시험을 보시고 우리 인강과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가 아니고 출력을 해야 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죠? 출력하셔가지고 시험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시험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잘 내면화 되었냐 이거 점검 없이 공부하는 건 사실 진짜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학습 문제도 미루지 마시고 구주구주 체크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순간순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런 거 미루지 않고 매주 나는 하고 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미루지 않고 있는 것들 그리고 확인학습 문제 미루지 않고 있는 것도 강의 때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 이 영역을 하고 나서는 꼭 백지 쓰기
얘기를 해야 하고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말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럼 사실 그건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그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지만 사실 합격이라는 결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미루지 않고 하기 그런 걸 꼭 선생님들 철칙으로 삼으셔가지고 3월과 6월을 좀 알차게 보내시면 하반기는 수월하게 아마 시험 대비를 하고 우리가 실전에 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강의 직전 테스트가 제공된다는 거 요거 잘 활용하길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월에서 4월 8주간 신의 사라는 세 개의 영역을 이렇게 다루는구나라고 이제 스케줄이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히시면 이제 개인 공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같은 공부를 하는데 결과는 차이가 있을까? 우리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아마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실천력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계획표랑은 좀 무관한 얘기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 매일매일 선생님들 뭐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명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내가 교사가 된다면 저를 공립교사로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다. 어떤 아이들을 만나서 어떤 내가 교사가 되어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소원 빌듯이 이렇게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이가 있고 그러지 않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하루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쌓여서 아마 결과의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함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1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진행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인원수 줄었다 이런 거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공립교사는 뭐 한두 해 하고 그냥 아예 안 되면 포기해 이런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지금 삶의 방향을 잘 잡으신 거지만 공부하는 중간중간도 좀 빠르게 결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을 덧붙여서 선생님들 하루하루 살아나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일단 세우는 것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이미 1, 2월 공부를 한 선생님들은 아마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거에 조금 나름 이렇게 좀 체계가 잡히셨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개론 부분을 같이 복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주간 및 일일 공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밑에 보면 요일별로 나눠서 접근한 것이 있고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접근한 것이 있는데 사실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두 번째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별로 나눠서 진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일주일 중에 4일은 지금 진행하는 누리과정 강의, 강론 강의를 듣고 암기하기에 집중하고 남은 3일은 뭐 개론 부분을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요일별로 나눠서 강론과 개론을 공부하자라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강의 한 번에 직강처럼 몰아듣지 않고 나눠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올라온 강의가 총 6차시면 걔를 하루에 2개씩 해서 3일간 나눠 놓으시거나 근데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강의 듣고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까지를 그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3차시, 4차시, 또 그 다음 날은 5차시, 6차시 이렇게 나눠서 수강을 하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론은 또 이런 식으로 남은 일주일 중에 남은 한 2, 3일간 개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요일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시간대별로 나누는 걸 보면 하루를 이렇게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뭐 야간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6시에 기상하는 걸로 해서 6시에서 7시가 새벽 공부, 눈 뜨자마자 이제 얼른 양치질하고 그죠? 물 한 잔 마시고 씻고 세수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1시간 공부를 하는 거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고시문 암기 그리고 해설 내용 암기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시간으로 항상 고정을 시켜놓고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와 이제 뭐 정리하는 시간을 7시에서 8시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시부터 9시까지가 아침 공부해서 1시간. 자, 이때는 나는 개론을 복습할 거야. 그래서 개론 영역을 이제 잡고 이제 체계를 세워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오전 공부해서 3시간 30분이라는 공부 시간이 나오네요. 그죠? 이 시간 동안은 강론, 지금 이번 주에 진행한 이 강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점심시간 갖고 휴식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면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또 오후 시간 공부 그 시간대를 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3시간 30분입니다. 자, 이때 이제 개론 복습도 조금 하고 강론 복습도 조금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섞어서 넣어놨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야간 공부 해서 또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하면 또 3시간 30분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강론 공부를 다시 또 하면서 거기 보면 법, 안전, 발달 단계 등 반복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안전 부분 공부도 하겠지만 거기도 법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거나 또는 발달 단계는 우리가 1, 2월에 공부한 영역 중에 보면 놀이라든지 교사론 이런 영역에는 그 놀이 발달 단계 또 교사의 발달 단계 이런 거 공부했었죠. 선생님 양이 상당히 많고 이거 반복해놔야지만 나중에 좀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별도로 추출을 해서 그건 반복 암기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잘 안배를 하는데 하루를 시간대로 나눠놨더니 지금 우리 올인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이 계획표대로 살면요 하루에 12시간 30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합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이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거 4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이건 진짜 예시 계획이고요. 선생님들의 개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내가 임용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나의 하루 시간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셔야 하고 그걸 다시 쪼개서 해야 할 것들을 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또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임용 외에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시간과 임용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하셔서 임용 공부하는 시간에는 사실은 우리 아기도 잊어버리시고 유치원 일도 잊어버리시고 학부 공부도 살짝 내려놓으시고 정말 지금 임용 공부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는 개론 복습, 강론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지만 우리 선생님들 계획표는 어때야 돼요? 어떤 영역을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돼요. 개론 공부해놓고 나면 개론 뭐 어떤 걸 할 건데 그죠?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론 공부를 우리가 지금 성격, 사상, 발달,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 6개 과목을 했단 말이에요. 6개 과목을 한 과목 끝내는 걸 4일씩 만약에 배치를 해보세요. 6, 4, 24, 24일에 지금 개론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24일에 한 바퀴 개론을 복습하면 지금 3, 4월 동안 개론은 2번 반복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6과목을 한 과목에 4일씩 안배를 했으니 이번 주 월화, 수, 목, 금은 성격을 끝내야 돼요. 그 다음 토, 일, 월화 또 4일은 사상을 끝내야 돼요. 이렇게 개론이 반복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내가 내일 하루에 해야 될 것은 성격 부분에서 2번째 파트네요. 4일로 나눠놨더니 그렇게 딱 그 내일 다음 날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얼마만큼 끝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담겨야 돼요. 사상도 크게 우리가 사상 4일 만약에 반복하기로 했으면 사상 4일치로 나눠놔야 되죠. 사상 전체 영역을. 그래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코메니우스까지를 첫 번째 날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계획표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루소부터 시작해서 페스탈로치까지가 2번째 날이에요. 그럼 그 2번째 날에 대한 구체적인 학자 이름과 내가 어떤 부분을 끝내는지 교재 페이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되는 거고 그날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밀릴 수도 있어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날이 또 사상이라면 이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다음 날이 발달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사상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고 멈추고 발달로 들어가야 돼요. 사상 다 못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놓고 나중에 자투리 시간이 나면 그때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해서 큰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계획해 놓은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론 복습, 강론 복습 이렇게 적어놨지만 구체적인 몇 쪽부터 몇 쪽까지를 내가 끝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론의 한 영역을 4일에 끝내라. 그래서 총 6과목이니까 6, 4, 24일이면 전체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선생님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성격 같은 거는 며칠에 끝나요? 그거 이틀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발달 같은 건 6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탄력적으로 계획을 좀 조정하는 건 선생님들의 몫인 거죠. 또 나는 사상이 공부가 잘 안 됐어요. 1, 2월에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럼 사상은 난 그래도 한 7일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사상은 늘리는 거예요. 난 성격 부분은 잘 됐어서 하루면 끝나. 하루만 그냥 복습 계획을 잡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실정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개론
복습할 스케줄을 짜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본인이 지금 어디까지 공부가 됐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얼마만큼 이 영역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수시로 다시 계획은 이렇게 좀 조정해 가면서 또 실천을 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론 공부는 지금 오늘 당장 뭐예요?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것은 토요일 강의에서 나옵니다. 그죠? 제가 강의 수강하는 날은 공부할 거리를 모으는 날이다라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책에 세우고 어떤 것들을 내가 암기해야 되는지를 파악했다면 그 내용들을 일주일 동안 안배를 해서 반복 복습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루를 시간대별로 딱 나눠 놓고 해야 할 것들을 잘 안배하시고 우리 일병행 하는 선생님들은 퇴근하고 와서 사실 하루에 평일에는 공부할 시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한 4시간, 3시간 30분 정도 확보를 하면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은 내가 일을 병행하니까 이때는 강론 강의 수강하는 데만 집중을 하자. 나름의 또 전략이 필요해요. 대신 나는 토요일, 일요일 이 이틀 동안 그동안 강론 강의 수강하면서 대략적으로 이해해 놓은 걸 다지고 개론을 이때 토요일, 일요일 날 집어넣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대신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을 아예 개론을 안 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죠? 보이는 곳에 계속 붙여놓고 쪽지 들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계속 인출하고 이런 작용들이 잘 섞이면요. 선생님들 공부에 효율이 붙습니다. 시간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 일정 시간 투자는 해야 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일단 먼저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12시간 30분짜리 계획을 이렇게 드렸지만 숙면 시간도 필요해요. 그죠?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7시간 정도는 꼭 잘 수 있도록 선생님들 이 잠을 너무 많이 줄이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공부의 질이 향상이 되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이번에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경기 수석한 선생님이 그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걸 이제 사례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정말 요 시간표 그대로 썼더라고요. 하고 내가 12시간 30분을 공부하면 수석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간만 투자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건 아닐 것이고 질적으로 접근했을 것이고 계속 인출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연결했을 것이고 그런 또 과정이 있었겠지만 일단 선생님들께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계획 없이는 절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예습을 하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선생님들 예습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체계를 먼저 잡아봐야 되죠. 목차를 쫙 보시고 세부 내용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계를 세우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작 교육 부분에 대한 예습을 한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쭉 넘기시면서 굵직한 목차 부분을 빼서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있구나 파악한 후에 이제 내용을 읽으시면서 한 문단 한 문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쭉 줄글만 읽고 오는 것이 예습은 아니고요. 책에 세워놓고 나름의 체계를 잡으시고 그 안에 내용을 읽으시면서는 핵심 내용을 좀 찾아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정을 좀 밟으시면 본 강의에 집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강의 직전 직후 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하자.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도 그죠? 너무 중요한 학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방금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그 주에 공부해야 될 거리 만들어 놓고 책에 세워 놓고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차시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다음 차시 강의 수강하려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 차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책에 세우시고 기본 암기를 해놓고 두 번째 강의를 수강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 나눠놓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시험 보기. 제일 중요한 거죠. 공부는 계속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건 그 공부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전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전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입력한 것을 꺼내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끄집어내라. 내가 공부했다면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 2월에 영상을 모두들 선생님들 보셨겠지만 우리 카페에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 영상, EBS 영상이에요. 꼭 보시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파악한 후에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시험을 시험하다라는 또 그 EBS 공부의 왕도였는지 그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시험하지? 그 영상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진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좀 전략을 파악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백지 쓰기 하도 강조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마 이 백지 쓰기 꼭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백지 쓰기를 잘 하려면요. 공부해야 될 부분을 작은 영역으로 나누는 요령이 필요해요. 우리 1월, 2월 공부한 내용만 생각해 봐도요. 사상 예를 들면 고대부터 시작해서 저기 끝에 몬테소리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대 했던 걸 인출하려고 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나 해놨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였어요. 고대 하고 나서 중세로 넘어오고 그다음 르네상스 그 부분은 다룰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 첫 번째 17세기 우리 그 실학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인출을 했어야 됐어요. 더 작게는 고대에서 소크라테스만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 플라톤 들어가기 전에 소크라테스를 인출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쭉 진행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인출을 못해요.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공부를 했어요. 암기를 했어요. 그럼 책을 덮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말로 인출해야 돼요. 그렇게 작은 영역을 잘 나누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인출할 수 있고 그것이 장기로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소영역을 나눠라. 계속 강조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을 암기할 때는 공부할 범위에 대한 개요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 전체 개요 안에서 작은 영역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작은 영역으로 쪼개서 하나씩 암기를 하고 그 작은 영역에 대한 암기가 끝나면 책을 덮고 백지 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지 쓰기 별거 아니에요. 빈 종이에 공부한 거 쓰라는 거예요. 암기한 거 쓰라는 거예요. 쓸 때 체계가 잡혀야 되죠.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꼭지가 있어야 인출한 내용이 저장한 내용이 인출되니까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고, 이 체계는 사실 강의 때 계속 선생님들에게 굵직한 뼈대를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소화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기준으로 인출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 반성적 사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사론에서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전문적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실천적 지식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 현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실천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반성적 사고 능력이 높은 교사,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거 공부 어떻게 했어요? 정의, 과정, 유아 교사들이 하는 반성적 사고의 내용, 반성적 사고 요소, 반성적 사고 수준, 반성적 사고의 형태, 반성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반성적 사고를 하는 교사들의 태도, 그걸 그렇게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속꼭지를 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외우고 나면 인출을 할 때도 그 선생님들이 따서 공부한 속꼭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성적 사고의 정의를 내리면 하고 쭉 말을 하고,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고 인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인출해야 될 것들에 대한 꼭지를 찾는 것과 그 안에 내용의 핵심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소영역으로 나누라는 말의 의미와 그 소영역 안에서 또 체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공부하시고 그대로 인출하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테스트 없이 쭉 진행되는 건 정말 너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간중간 멈추시고 꺼내내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일 꼭 해야 할 것 하고 나오는 부분, 우리 당연히 개정 누리과정, 그죠? 2019 누리과정 공부하는 건 매일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고시문 암기와 그 다음 누리과정 이해, 그리고 총론 내용 부분, 그리고 5개 영역 해설 내용. 우리 5개 영역 해설 내용은요,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가 신의사 공부 끝날 때마다 한 그 영역씩 해설서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체운동 건강 끝나고 나면 그 영역에 대한 그 해설서의 해설 내용을 다룰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해설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매주 강의 끝날 때마다 다음 주에 챙겨와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 공부하는 것까지 우리 매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제가 놀이 사례 하루에 한 개씩 보기 하고 적어놨죠? 선생님들 거기에 별표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시험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날 배신했어, 시험이. 암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 시험이 만만치가 않네? 이런 것들을 많이 선생님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자꾸 시험이 변했다고 할까? 근데 시험을 보고 나와서는 항상 이제 그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 매년 좀 당황스럽고 생각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좀 속도 상하면서 약간
강한 불만도 표현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래요. 내가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시험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잘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다만 지금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정말 교사에게 필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능력이 되면서 선생님들에게 1차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타난 놀이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뭐 개방형 문제, 답이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 그 작년에는 그런 문제 플러스 서술형 문제가 와다닥 쏟아지다 보니 선생님들께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근데 서술형은 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서술형은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개방형,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쓰라거나, 유아들의 놀이 상황에서 내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예를 쓰라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 또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인천 수석, 경기 수석 나온 선생님들 다 현장 경험 없는 선생님들이에요. 또 2019년에 서울 수석 선생님도요, 현장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지금 보면 고득점자들 중에 경험 없는 선생님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현장 경험 없는데. 바로 놀이 사례를 많이 공부하시고, 아이들의 놀이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교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많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낯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 사례 선생님들 보는 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된 시험에서 핵심적인 선생님들의 그 고득점을 만드는 요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놀이 사례를 작년에도 하루에 하나씩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꼭 하루에 하나씩 놀이 사례를 무조건 본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돼요. 선생님 놀이 사례 공부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재밌기는 해요. 그죠? 쭉 적어놓은 걸 보면. 진짜 자료도 너무 잘 만듭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시면서 놀이 아이디어를 모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아이들의 놀이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놀이 아이디어 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순간순간 교사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때 교사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줬구나, 공간을 변화시켰구나, 어떤 본인이 놀이 참여자로 들어가서 함께 놀이를 하면서 도와주었구나 등등의 교사가 한 놀이의 지원을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 지원 계획까지가 다 담겨 있어요. 놀이 사례집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읽으시고 지금 정교사가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게임 활동을 제안한 거구나. 지금 김교사가 이런 생각으로 공간의 변화를 둔 거구나. 아이들과 함께 복도라는 새로운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아이들과 놀이를 진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놀이 사례를 꼭 하루에 하나씩 보시면서 그 놀이 사례에서 찾아야 되는 건 놀이 아이디어 플러스 교사의 지원 방법. 어떻게 지원했는가, 이 두 가지를 하루에 한 놀이 사례마다 분석을 하셔갖고 놀이 노트에 추가해 나가시면서 선생님들이 현장 경험 없어도, 현장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놀이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해 자료랑 실행 자료에 나와 있는 놀이 사례를 소화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아이놀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사례집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이런 것들 나 혼자 실천이 안 돼. 그럼 스터디 만드셔가지고 하루 계획을 세우셔서 하루에 놀이 사례 하나씩 보는 것으로 함께 꼭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엔 적어놓지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 교육 동향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 이야기, 우리 그 카페에 보면 교육 이야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도 일주일에 하나씩 꼭 올립니다. 그런 것들 계속 좀 열심히 찾아서 읽으시고,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이라고 교육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읽으시는 그런 좀 주체적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육 사설을 읽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이론 공부 외에 어떤 공부의 그런 어떤 그 교육의 어떤 동향을 읽기 위한 공부, 이런 것들도 꼭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료부터 소화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 사설 찾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우리 카페에 교육 이야기 지금 누적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읽어보시면 지금 환경과 관련된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이 스마트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이렇게 조금 중요한 내용들 담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거 읽으시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하는 시험 유형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놀이사례 읽어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의 동향을 자꾸 관심을 갖고 사설 같은 걸 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채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아마 문제를 접할 때 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규랑 안전 특정 영역 발달 단계 매일 일정 시간 반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1, 2월에 진행한 유아교육법이라든지 교사랑 관련 법규는 하루에 몇 개 조항씩 좀 계속 반복해 나가시는 게 좋고, 또 이제 건강안전 관련 법규 우리 진행하면 그것도 추가해서 공부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놀이나 교사론의 발달 단계들을 또 별도로 빼서 그런 것들만 반복하는 것도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습 어떻게 해야 할까? 효과적인 복습 방법 나오는데, 지금 매번 강의 때 말씀드리는 쓰기, 말하기. 거기 재밌는 말 있죠, 선생님. 말하기에 세 번째 줄이나요? 네 번째 줄이나요?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더래요. 이거 연구 조사 결과. 우리 다 모두 화이트보드 사야겠네요. 그렇죠? 화이트보드 아니어도 뭐 하면 돼요, 선생님들?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듯이 공부한 내용을 말로 풀어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론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강사가 된다. 그래서 공부의 최종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하듯이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공부의 양도인지 어디에서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들어간 여학생이 이제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본인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인출을 해요. 말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들었던 예시까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론과 예시를 같이 연결을 해서 다 내 걸로 만든 후에 그것을 다시 말로 인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은 계속 아마 사고 생각하는 것이 연결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좀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고 이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간파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꺼내는 공부, 그리고 생각하기도 나오네요. 생각하기.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해라. 근데 사실 쓰기와 말하기가 다 셀프 테스트입니다. 그죠? 스스로 본인이 공부한 걸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가면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공부해놓은 바가 정확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 좀 효과적인 아웃풋하는, 인출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은 공부 효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알람을 활용해라. 눈에 띄게 만들어라. 눈에 띄게 만들어라. 그죠? 우리 계속 썼던 전략들입니다. 그죠?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자꾸 수시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내용들이 눈에 착 보이면서 내가 그때 발달해서 그래, 피아제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지. 비고츠키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나는 동작 교육을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메모가 보이면서 또 한번 정리가 되고, 이렇게 자꾸 섞어갖고 공부하는 그런 좀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설정해라. 그죠? 언제까지는 끝내겠다라는 기한을 만들어 놓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한정 늘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우리 진짜 통제해야 될 것.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 선생님들 꼭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좋은 어떤 또 도구이지만, 진짜 공부는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선생님들. 책을 읽고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우리 교재 다 줄글로 돼 있어요, 선생님들. 정리된 거 선생님들 요구할 때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핵심을 선생님들이 써머리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 교재에 있는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 지문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외부 지문을 자꾸 보면 생소한 그런 글들도 잘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절대 그건 스마트폰에서 단순한 정보 찾아갖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핸드폰도 아예 꺼놓고 공부하실 때는, 그죠? 필요한 시간에만 딱딱 이렇게 오늘 하는 그런 좀 뭔가 통제를, 또 통제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3, 6월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제가 또 진행하면서도 중간중간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감 갖고 우리 전문성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임을 선생님들 확인하시면서 하루하루 좀 성실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선생님들이 강의 수강하시면서 매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께 요약 정리해드리고 체계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니까요. 우리 3월, 6월이 마지막 주가 시험이다라는 마음으로 3, 6월을 좀 알차게 보내봅시다. 좋아요.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오늘 동작 교육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